오늘은 또 이 시간에는 SM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주 가치를 중요시하는 펀드들의 움직임이 최근 굉장히 강하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M인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인데 지난 연휴 전에는 관련해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동주의 펀드의 전성시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좋은 거죠. 워낙 이제 그죠? 네, 좋은 회사인데 자본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좋은 회사인데 주주들이 뭔가 네. 좀 가로막고 있던 게 뚫리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SM인데요. 몇 차례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꼼짝도 안 하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동안의 그 경고 과정들부터 좀 돌아볼까요? 네, 작년 이맘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사실 격변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KCGI를 비롯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까지. 네. 대주주의 지분이 한 20% 안팎이고 개인 주주들의 지분이 한 50% 이상인 기업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처음에 주주 수환을 이번에 세 번째 보냈는데 첫 번째 주주 수환을 보낸 게 작년 주주총회 전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보냈냐면 그 당시 얼라인 파트너스가 단 1.1%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주 수환을 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추천한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으로 드려라. 사실 당시만 해도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전이군요. 보면 예. 이수만 총괄 프로듀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8.5%거든요.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19%밖에 안 되는 데다가 국민연금이 한 9%, 그다음에 KB자산운용이 한 5% 들고 있는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1.1%를 가지고 개인 주주 33%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어 버렸어요. 어깨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안을 보내는 게 언제 보냈냐면 작년 10월 달에 8월 달에 보냅니다. 공개 사안을 보낸 이유가 이때 공개 사안은 뭐냐면 지금 SM엔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싱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커 기획이라는 곳에서 영업이익이 한 25%를 계속 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다라고 해서 그때 공개 사안을 보냈더니 저는 이것도 사실 SM엔터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10월 달에 SM엔터가 우리가 라이커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 앞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은선증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번 1월 달에 세 번째 공개 사안을 보낸 게 지금 이번 주주사안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3월 달에 사내이사 3명과 사회이사 1명 네 사람이 모두 임기 만료가 돼요. 예. 우리 이거 사내이사 3석을 우리가 바꾸겠다. 기배구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공개사안을 보냈는데 이 공개사안에 놀랐는지 1월 15일 날 지난주죠. SM엔터가 선제적으로 우리 받아들이겠다. 바꾸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게 지금까지 히스토리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행동주의 펀드의 혹은 이제 투자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겠죠. 이렇게 선량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또 그러면 SM 기업 매각의 또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러면 얼라인 측이 요구한 그것이 이제 이사 선임에 관한 거하고요. 네. 또 뭐 있습니까? 그걸 다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이번에 12개 사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12개 사안 거의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배구조 개선의 첫 번째가 보딩 멤버,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바꿔야 되는데 현재 그 SM 엔터 이사회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가 이성수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이수만 씨의 처조카입니다. 예. 그리고 타경중, 박준영, CCO 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측근으로 분류되고 특히 사회이사가 문제인데 사회이사가 4명밖에 없는데 이 지창훈 사회이사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사의 구성을 보면 어느 투자자가 봐도 곽준호 감사는 작년 주주총회 31일 날 얼라인 파트너스가 요구해서 바꾼 분이거든요. 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이번 3월 달 주총까지 임기 만료되는 데다가 저 구성을 보면 이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월 달에 두 번째 서한을 보냈을 때 라이커 기획을
빼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사내이사를 다 바꾸는 걸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일단 사회이사를 늘립니다. 사회이사를 늘리는데 현재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수 1명 구성인데 요거를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4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놀란 게 뭐냐면 기타 비상무이사 자리에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앉는 게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이성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저를 분리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예. 거기다가 사회이사가 지금 현재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앉아 있는데 이분도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사회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추위도 구성하기로 해서 굉장히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뀐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이사회 구조에 꽤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회사 측이 그걸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계속 중요하느냐?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 다 이사회에서 맞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의 회사의 그 지배구조,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지난번에 매각 얘기가 한번 나왔었기 네. 때문에요. 카카오 엔터 쪽에서 거의 이제 매수를 하는 것처럼 됐다가 이제 또 좀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CJ, 그 다음에 CJ가 한번 있었고 그렇죠. 네이버도 언급이 됐었고. 근데 컴투스가 또 SM 지분을 사들였다고 해요. 네. 이제 매각 관련돼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번 아마 이사회 구성을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봐야 네. 되겠다는 거는 저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어느 정도 매각으로 굳힌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 양보했다는 거는. 그러게, 네. 이게 그 지배구 투명을 했다는 거는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오르면 누구에게 매각했을 때 누구에게 덕이냐? 이수만 총괄 파는 쪽에서 덕인 거죠. 물론 컴투스가 작년에 뭐 4.2% 정도를 취득하겠는데 이 정도 지분으로 이걸 매각 인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역시 카카오 엔터입니다. 예. 뉴스로 다 들었을 때 알겠지만 10억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조 2천억 정도를 받았는데 실탄을 확보했군요. 근데 이게 보면 공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뭐라고 공시를 했냐면은 네.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카카오엔터 쪽에서 인수 자금을 유산 증자를 하는데 공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769억 원 운영 자금을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5,769억 원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으로 쓰겠다. 이미 공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회사라고 확정 짓지는 않았겠지만. 않았겠죠. 네, 네.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도 많이 떨어져요. 예. 지금 SM엔터의 인수 금액이 시장에서 5천에서 6천억 사이거든요. 예. 딱 그 금액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게 또 많이 떨어지냐면은 작년을 기억하시겠지만 물적 분할이다. 카카오의 뭐 문어발식 분할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 때부터 IPO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가 뭐냐? 우회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 같은 경우는 주주로부터 전혀 이상할 건 그것도 말 없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SM을 인수하면 이게 우회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 엔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IPO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 엔터 쪽에서는 아마 이번 SM 엔터를 인수해서 뉴욕 시장 상장까지 아마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우회 상장이라는 카드는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굉장히 절묘한 또 카드예요. 그러면 금액이나 그다음에 우회 상장 카드나 쪼개기 상장 피할 수 있는 비난도 회피할 수 있고 카카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SM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카카오 쪽에서 이제 SM을 하나의 계열사로서 인수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카오 엔터 측이 인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상장이거든요. 네. SM을 인수하면서 합병해버리고 우회상장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상당 설득력이 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매각 얘기는 다만 추론할 뿐이고 아직은 이제 모르는 거고요. 본업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엔터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다들 네. 좋은데요. SM 실적은 어떻습니까? SM 엔터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네. 4분기 때는 시장 예측치보다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게 보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가는 이미 좀 올랐지만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저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금은 영업이익이 뭐 그 올해 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커 기획가의 라이커 기획으로부터 줘야 되는 돈들이 25%거든요. 그게 영업으로 그 소리 나면 들어올 겁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25% 정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보면 각 그 SM엔터의 계열사 중에 디어유가 있어요. 예. 디어유가 NC소프트의 플랫폼 유니버스를 인수했습니다. 요것도 사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이쪽의 매출도 지금 계속 붙는 쪽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적금가에서는 디어유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한 277억으로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라이커 기획에 매년 준 250억 정도가 다시 들어오면 거의 한 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런 추세를 보면 SM 올해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엔터주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금요일에 급등했고 오늘은 좀 조정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엔터 쪽 주가 워낙 상승세라서 거기다가 엔데믹 효과까지 부리면서 상승세 분명한데 SM 엔터는 다른 JYP라든지 뭐 다른 YG라든지 다른 엔터하고 조금 차별 수 있는 게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주가 상승 그리고 라이커 기획가의 결별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거기에다가 현재 그 디어유를 통한 플랫폼화의 또 하나의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매각설까지 이렇게 붙는다면 저는 주가의 상승의 잠재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SM의 이런 변화가 오늘 뭐 오스테 임플란트도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공개 매수까지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타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아까 지금 초대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의 지분이 한 20%밖에 안 되고 개인 주주 지분이 한 50% 이상 되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얼라인 파트너스나 KCGI 측에서 오히려 컨설팅을 요구한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정도로 시장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 같고요. 아마 공격 대상은 갈수록 늘어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쪽에 투자의 포인트를 갖고 계신다면 그런 기업들을 좀 소팅해서 옥석을 가려서 한번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